10월 2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장중 자사주 신청 내역이 24만 2천주, 체결은 20만 주 됐고요. 헬스케어는 24만 4천주 신청해서 17만 6천주가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현재 헬스케어는 100원 0.15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0.13 약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거의 보합권이죠. 셀트리온 호가창을 보면 신한이 계속 나와서 장중에 JP모건, 모건스탠리를 좀 보였는데 얘네가 패면 받습니다. 근데 20만 주, 24만 주보다 총알을 조금 더 아끼는 것 같아요. 패면 받는데 얘네도 그다지 힘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자, 공방전이 일어나는데 밀리고 있지 않죠. 밀어봐. 더 밀 수 있으면 밀어보라니까? 하는데 셀트리온 측에서 이 24만 주 10거래를 하고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총알을 조금 모아가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제 니들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룹의 총수가 이제 합병 성사시킨다 했습니다. 홀딩스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1조 원 이상 돼도 상관없다. 총알 마련되어 있으니까 니들 합병 방해하려면 방해해봐. 계산기 다 두드려 봤다. 합병 완료된다. 신약 허가 이미 받았다. 3분기 실적 확인한다.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우리는 이것만 기다리면 되죠. 지금 분명한 거는 대외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이 상당히 전 세계 매크로 증시를 현재 뒤엎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해외 증시를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자, 보시면 증시가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인데요. 부러졌어요. 그렇죠? 이게 부러졌습니다. 그럼 누가 보기에도 이거 이제 폭락을 하고 반등 나온 다음에 시장이 부러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연준의 고금리,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미국 경제가 의외로 예상치보다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은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현재 매크로 지표가 흔들거리고 있죠. 나스닥도 1.76 하락 마감하였다. 근데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지표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또는 연준 위원들과 함께 물가 지표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방향을 못 잃습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다가오는 경제 시스템 리스크는 저는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기 전에 강력한 피날레가 예정되어 있다. 언제? 연준의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자,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간 것이죠. 미국도 동결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 이상의 금리 인상도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찔끔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동결 구간에 들어갔고 시장은 반등 시그널을 나타낼 겁니다. 자산시장이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쳐야 아구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6월 달에 동결을 하고 7월에 바닥을 찍고 8월부터 돌아나가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랠리를 보여왔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였죠. 그때와 저는 지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고금리, 지금도 고금리입니다. 그쵸? 지금은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한.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시간이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 보이죠? 기울기가 이때보다 훨씬 세요. 그쵸? 그러나 저는 물량을 소화하고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운전대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우도 볼게요. 다우도 좀 부러져 있죠? S&P도 상당히 불안해서 부러져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나 이전에도 일전에도 이런 경우는 꽤나 많이 있었다. 결국은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자, 독일도 부러져 있고요. 상당히 증시가 불확실성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시장 지표를 살펴보시면은요. 원달러 환율은 1356원 그 자리에 있어요. 원의 약세 국면. 달러 인덱스는 106.42 그 자리에 있고요. 국제유가도 83.21달러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원화의 약세도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고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고점 부근에 와 있고 국제유가도 떨어져서 그 부근에 있습니다. 얘는 좀 더 떨어져야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지금 확장하게 되면 원화는 더 약세로, 달러는 더 강세로 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안 터트린다. 엄청나게 개인의 또 호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작업들이 들어오고 나서 터질 확률이 무척 높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포모와 탐욕으로 그러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매크로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영방송이나 뭐 공중파 TV나 경제학과 교수나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나 저명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은 언제 시장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중국 경제가 뭐 이상하다. 물가가 너무 높다. 연준의 긴축발 공포로 인해서 정말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이제 막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100명 중에 95명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시황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 과연 어떻게 흡견할지 지켜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도 합병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선 강력한 상승장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실적도 찍혀야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의 세 번째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관을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물론 셀트리온의 상승과 상관없이 제가 바라보는 시황관인데 그런 시황관이 나오게 됐을 때 셀트리온도 세 번째 상승 구간을 만날 수 있겠죠. 국내 증시에서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더 박살나 있더라고요.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신한과 NH의 싸움이었습니다. 삼성, 모건스탠드를 보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못 밀어대. 얘네도 힘이 좀 빠졌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나? 24만 주, 하루 24만 주 시거래라고 끝낼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적게 쓰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금을 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올 수 있는 셀트리온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19만 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감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 한번 좀 봐볼게요. 차트 한번 좀 봐보면은요. 오늘 자,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개미 무덤 찍고 바닥권에 있어요. 역사상 최저 수준이죠. PER 대비. 자, 국민연금. 자, 국민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 앞으로 기업 가치가 최저 수준에서 좋아질 게 빤히 보이는데 합병에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자가면허 진한 FDA 100년 역사상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죠. 자, 반도체의 삼성전자, 중공업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자동차의 현대기아차, 현대차, 거기에 제약바이오, 세계적인 제약바이오가 나오는데 이제 국민연구도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얘 합병 성공하고 찬성표 던져주고 얘를 수급으로 좀 도와준다면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앞으로 좋아질 게 뻔히 나와 있는데 제약바이오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라서 올해 뭐 하겠다, 내년에 뭐 하겠다, 내후년에 뭐 하겠다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이죠. 얘가 셀트리온이 미국에 진출했어요. 그것도 직판으로. 신약 허가 받았습니다. 그쵸? 차세대 바이오시밀로 쭉쭉쭉 터집니다. 해외 투자자가 너도나도 들어오겠답니다. 신약 허가 받고 합병 성공하면 서정진 회장 말에 의하면. 근데 왜 이걸 안 담아요? 담아야죠. 그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한 타임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에코프로 BM의 상태가 생각보다 골이 깊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에코프로 BM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좀 보면은요. 보이시나요? 그쵸? 골이 진짜 깊죠. 이거는 누군가가 또 끌어올렸어. 실적도 좋았지만 미디어와 함께 개미의 양몰이를 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온전히 여기 피해자입니다. 100%. 여기에서 심지어 고점에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제 방송, 과거 방송 돌려보시면 이 고점권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나왔고 외국인은 매수, 기관도 매수였던가요? 이때 개인이 매도로 나왔었습니다. 웃기죠? 이 피해자는 온전히 개인이었다. 아시겠죠? 얘는 한 타임 쉬어야 된다. 2차전지 수급 안 갑니다. 아시겠죠? 제약바이오로 온다. 반도체 기반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증시가 안정을 좀 취해줘야 돼요. 서정진, 총수는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 진펜트라 매출 7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램시메 SC, 진펜트라저 미국명 매출 7조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헬스케어 3조 5천억. 그리고 합병 완료시키겠다. 진팬들에 대한 영업 전략과 합병 반대표에 대한 준비 다 되어 있고 매수 청권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다 완료시키겠다. R&D 이제 EBITDA 3조 원이 됐을 때 R&D는 1조 원. 드디어 대한민국의 연간 R&D 규모가 1조 원이 나오는, 그쵸? 조 단위가 나오는 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도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20년 만에, 20몇 살 만에 100년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유플라에마도 이제 숫자가 나오겠지요. 우리 시간은 기다리면 됩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8.75. 공매도 칠 이유가 없는데 치고 있네요. 그쵸? 그러나 거래량이 아직 많지 않아요. 41만 7천 주. 얘네 다 부셔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0.13 약보합.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1.92, 거래량은 51만 8천 주. 오늘 0.15 강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8.93, 거래량은 14만 1천 주. 오늘 0.47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먼저 셀트리온의 큰형을 보면 오늘도 여지없이 매도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온통 매도를 치고 있네요. 이렇게 역사상 최저 수준이 했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 3대 창구가 다 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단 1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9,300주 매수가 나왔다. 자, 이제 제대로 진검승부를 벌여봐야 되겠죠?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찍히는데 얘네 할아버지 와도 못 이기죠. 3분기 실적만 남았습니다. 신약 허가와 함께 헬스케어 내년도 3조 5천억을 찍기 위해선 3분기, 4분기 실적 좋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4년도 다 좋다.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면 된다. 숫자 찍힌다.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간 42,000주, 그중 금융투자가 73,000주 매수했고요. 개인은 16만 1,000주, 외국인은 5만 3,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도 연기금 12,000주, 사모펀드가 16,000주 나왔네요. 제약을 보겠습니다. 오늘 12,000주 외국인, 기간 7,700주, 쌍거리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은 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중 기간 7,7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2,000주 매수, 연기금은 4,200주 매도가 나왔네요. 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준으로 봤었을 때 24만 주 기준, 다 그걸 하루 배정본을 쓰지 않고도 얘네를 막아내고 있을 걸까요?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중요한 건 니들이 집에 갈 때가 됐다는 것. 이제는 진짜 집에 가야 돼. 뻥카 그만 치고 10년에 넘는 기간 동안 괴롭혔으면 됐다. 그 정도로 됐으면 됐지 뭘 더 있냐, 그지? 그리고 밀 수 있으면 밀어봐.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이제 제 방송에 좀 정리를 좀 마치면은요, 매크로 증시가 안 보이는, 어둠에 끼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자욱한 안개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개가 다 갤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는 예정돼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피날레를 장식할 거고요. 그 와중에 합병과 실적이 찍히면서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만날 것 같다. 그게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동결금리 동안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